얼음이 갈라진 순간 나는 죽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목깃을 잡아 끌어올렸다. 총성이 강을 찍고 검은 SUV들이 다가왔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지킨 건 목숨이 아니라 역사의 증거였다. 이제 누가 살고 누가 사라지는지 당신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수많은 동포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겁니다. 나는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뜬다. 알람 소리가 아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다. 20년 동안 반복된 각성의 시간을. 창문도 없는 이 지하 숙소에서 시간은 숫자로만 존재한다. 손목시계의 야광 숫자가 411을 가리킨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선다. 거울 속 남자는 53세, 머리칼은 반쯤 휘었고 눈가엔 주름이 깊다. 하지만 이 남자가 누구인지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 물로 얼굴을 씻는다. 차갑다. 평양 외곽의 지하수는 언제나 이렇게 차갑다. 물방울이 턱에서 떨어진다. 한 방울, 두 방울. 세면대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또, 또, 마치 시간을 세는 것 같다. 복도로 나서자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른다. 지하 73m. 이곳은 지도에도 없다. 공식적으로 이 건물은 농업연구소다. 하지만 여기서 자라는 건 밀이 아니다. 플루토늄이다. 보안 게이트를 지나며 나는 손바닥을 스캐너에 댄다. B- 초록불. 두 번째 문. 홍채 인식. B-. 또 초록불. 세 번째 문. 비밀번호 9-17-45. 엔터. 문이 열린다. 실험실은 언제나처럼 조용하다. 김 박사가 이미 와 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커피 냄새가 난다. 인스턴트. 설탕 3스푼. 그의 습관이다. 동무 어젯밤 실험 결과 확인했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자리로 간다. 모니터를 켠다. 화면에 숫자들이 떠오른다. 실험명 NK-2025-304. 방사선량 12,400msv. 노출 시간 0.7초. 결과 생체 조직 완전 괴사. 나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준다. 12,400msv. 인간의 치사량은 4,000msv다. 이 수치는 그 3배가 넘는다. 0.7초 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에너지.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른다. 동무. 김 박사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린다. 네. 성공적입니다. 그가 내 어깨를 두드린다. 그의 손은 차갑다. 언제나 그렇다. 좋소. 오늘 저녁엔 보고서를 완성해야 하오. 당 중앙에서 내일 시찰 나온다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인다. 모니터를 보며 생각한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방어무기? 아니면 대량 학살 도구? 그날 밤 나는 그를 발견했다. 복도 끝 환풍구 앞. 형광등이 깜빡이는 곳. 최진혁. 그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하얀 실험복 차림. 안경은 얼굴에서 벗겨져 옆에 떨어져 있었다. 렌즈에 금이 가 있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최동무. 대답이 없다. 다가가서 무릎을 꿇는다. 그의 손목을 잡는다. 차갑다. 맥박이 없다. 그의 얼굴을 본다. 눈은 떠져 있다. 동공은 확장되어 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의 표정이다. 공포. 그는 죽기 직전 무언가를 봤다. 무언가 끔찍한 것을. 거기 누구요? 보안부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나는 벌떡 일어선다. 3명의 보안원이 다가온다.
그들은 시체를 본다. 그리고 나를 본다. 무슨 일이요? 보안부장이 묻는다.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침착하다. 저도 방금 발견했습니다. 최동무가 사고요. 방사선 누출 사고였소. 나는 그를 본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구역은 차폐가. 조사는 우리가 할 거요. 동무는 돌아가시오. 명령이다. 질문이 아니다. 나는 뒤돌아선다. 발걸음을 옮긴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춘다. 돌아보며 묻는다. 며칠 전부터였습니까? 뭐가? 최동무가 이상 행동을 보인 게 말입니다. 보안부장의 얼굴이 굳는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가 낮게 말한다. 동무도 조심하시오. 여긴 안전하지 않소. 나는 그날 밤 최진혁의 노트를 훔쳤다. 그의 사물함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0-8-1-5. 그의 딸 생일. 손전등을 켠다. 희미한 불빛 아래 펼쳐진 노트. 첫 페이지. 깔끔한 필체. 2월 12일. 오늘 실험에서 토끼 17마리가 죽었다. 즉사했다. 고통도 없었을 것이다. 0.3초 만에. 두 번째 페이지. 2월 28일. 김 박사가 말했다. 이제 인간 대상 시뮬레이션 단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 번째 페이지. 3월 4일. 이 실험은 무기가 아니다. 학살이다. 우리가 만드는 건 방어가 아니라 멸종이다. 마지막 페이지. 3월 7일.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아는 걸 말하면 가족이 위험하다. 침묵하면 나는 공범이다. 글씨가 흔들려 있다. 마지막 문장은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노트를 덮는다. 손이 떨린다. 그리고 깨달는다. 나는 20년 동안 사람을 죽이는 법을 연구해 왔다. 창문 없는 방, 형광등 불빛, 금속 침대.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는다. 최진혁의 노트를 가슴에 안는다. 그리고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운다. 나는 부검 기록을 요청했다. 의무가 책임자는 40대 여성이다. 이름은 박선희. 15년 동경했다. 그녀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젓는다. 죄송합니다, 동무. 최진혁 동무의 기록은 이미 보안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왜요? 저도 모릅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본다. 그녀는 시선을 피한다. 그럼 시신은? 화장되었습니다. 언제? 어제 새벽? 나는 계산한다. 사망 후 72시간. 3일. 방사선 사고 피해자는 최소 7일간 격리 보관이 원칙이다. 부검, 선량 측정, 오염도 검사.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최진혁은 3일 만에 재가 되었다. 박동무. 네. 방사선 수치는 측정했습니까? 그녀의 얼굴이 굳는다.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복도를 걸어 나온다. 발소리만 울린다. 딱, 딱, 딱. 그는 살해당한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지난 5일 동안 나는 계획을 세웠다. 밤마다 잠들지 않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 결론은 하나였다. 이 진실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새벽 2시. 경비 교대 시간. 15분의 공백이 생긴다. 나는 USB를 주머니에서 꺼낸다. 은색. 8GB. 시장에서 산 가장 싼 제품. 하지만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서버실 문을 연다. 키카드를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B- 초록불.
안으로 들어간다. 서버렉이 줄지어 서 있다. 냉각 팬 소리가 웅웅거린다. 나는 터미널 앞에 앉는다. 로그인. 엔터. 화면이 바뀐다. 나는 파일 디렉토리를 연다. NKPROJECT 2025EXPERIMENTAELDATA. 내 손이 떨린다. USB를 꽂는다. 딸깍. 복사 시작. 카피잉. 1%, 3%, 7%.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쿵, 쿵, 쿵. 가까워진다. 15%, 21%. 발소리가 멈춘다. 바로 문 앞에서 나는 숨을 참는다. 손잡이가 흔들린다. 찰칵, 찰칵. 잠겨 있다. 안에서 잠갔다. 거기 누구요? 경비원의 목소리.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54%, 61%. 열어요. 지금 당장. 발로 문을 찬다. 쿵. 문이 흔들린다. 78%, 85%. 나는 모니터를 본다. 제발. 94%, 98%. 쿵. 문이 벌어진다. 100%. 카피 컴플리트. 나는 USB를 뽑는다. 주머니에 넣는다. 경비원이 들어온다. 2명. 총을 겨눈다. 손 들어. 나는 천천히 손을 든다. 동무는 지금 무엇을?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김 박사가 나타난다. 무슨 일이요? 경비원이 자세를 고쳐 잡는다. 김 박사 동무, 이 사람이 서버실에. 내가 지시했소. 긴급 데이터 백업이었소. 하지만 보고가 내일 아침에 하겠소. 지금은 돌아가시오. 경비원들이 망설인다. 하지만 김 박사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그들이 물러간다. 김 박사가 나를 본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그가 낮게 말한다. 조심하시오. 그리고 돌아선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근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낸다. 작다. 너무 작다. 엄지손가락만 하다. 하지만 이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들어있다. 실험 데이터, 영상 기록, 사망자 목록, 방사선 수치, 모든 것. 나는 책상 서랍을 연다. 종이 한 장을 꺼낸다. 3일 전 도서관에서 몰래 찢어온 페이지. 주한 러시아 대사관 연락처. 긴급 망명 신청 절차. 나는 펜을 든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쓴다. 저는 북한 핵과학자 한도진입니다. 53세. 제7연구소 선임연구원. 저는 망명을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쓴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속죄입니다. 펜을 내려놓는다. 거울을 본다. 20년 동안 익숙했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다. 이제부터 나는 반역자다. 반역자, 배신자, 망명자.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다. 작별의 날. 동료들이 나를 배웅한다. 해외 학술회에 다녀오시오. 모스크바는 춥다던데 조심하시오. 영광이요, 동무.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본다. 기억하려 한다. 박영구원, 33세. 두 아이의 아버지. 이기사, 28세. 작년에 결혼했다. 최조수, 45세. 최진혁의 선배였다. 그들은 모른다. 나는 여기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다가온다. 그가 내 손을 잡는다. 악수?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갑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르다. 조심하시오, 윤호 동무.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20년 만에 처음. 그의 눈이 말하고 있다. 나도 알고 있소. 나는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한다.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돌아선다. 출구를 향해 걷는다. 주머니 속 USB가 느껴진다. 무겁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8g. 문을 나선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입국장 오후 2시 40분.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나는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7시간 32분.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구름, 끝없는 구름. 그 아래 어딘가에 국경이 있었다.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 하지만 나는 넘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선다. 줄이 길다. 러시아인, 중국인, 유럽인들. 모두 피곤한 얼굴이다. 내 차례가 온다. 여권을 내민다. 북한 외교관 여권. 붉은 표지. 금색 국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름 한도진. 목적 국제학술회에 참석. 심사관이 여권을 넘긴다. 한 장, 두 장. 그의 얼굴에 표정이 없다. 회의 초청장. 나는 서류를 꺼낸다. 위조된 초청장.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물리학과 주최. 그가 서류를 본다. 오래 본다. 심장이 빨라진다. 숙소는 호텔 메트로폴. 동행자는 없습니다. 그가 나를 본다. 3초, 5초, 10초, 그리고 도장을 찍는다. 쾅, 환영합니다. 나는 여권을 받는다. 손이 떨린다. 호텔 메트로폴, 객실 412호, 오후 6시 15분. 호텔 방문을 잠그고 체인까지 건다. 창문 커튼을 친다. 침대에 앉는다. 처음으로 혼자다. 북한에선 언제나 누군가 지켜봤다. 동료, 보안원, 당 간부. 혼자 있는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에는 나뿐이다. 나는 가방을 연다. 옷세벌, 세면도구, 서류 몇 장, 그리고 USB. 주머니에서 꺼낸다. 은색, 팔찌비. 이것 하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노트북을 켠다. 중고로 산 구형 모델. 추적 불가능하다. USB를 꽂는다. 파일 목록이 뜬다.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춘다. 비디오 1을 클릭한다. 화면이 켜진다. 영상 내용. 실험실. 밀폐된 유리부스 안에 토끼 한 마리. 카운트다운. 3, 2, 1. 섬광. 토끼가 쓰러진다. 즉사. 나는 영상을 끈다. 비디오 1을 연다. 이번엔 원숭이다. 결과는 같다. 세 번째 영상. 침팬지. 네 번째 영상. 파일명 HUMANSIMULATIOMPHASE. MP4. 나는 클릭하지 못한다. 노트북을 닫는다. 숨이 막힌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한다. 전화벨이 울린다. 호텔 객실 전화. 낡은 베이지색 수화기. 나는 그것을 본다. 계속 울린다. 따르릉, 따르릉. 나는 수화기를 든다. 여보세요? 잡음. 그리고 남자 목소리. 한도진 동무. 숨이 멈춘다. 누구십니까? 당신이 찾던 사람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고리키 공원 분수대 앞. 혼자 오십시오. 어떻게? USB는 가져오지 마십시오. 호텔 금고에 맡기십시오. 잠깐 당신은. 끊긴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창밖을 본다. 모스크바의 밤. 불빛들이 반짝인다. 누가 나를 추적하고 있는가?
고리키 공원, 다음 날 오전 9시 55분. 나는 5분 일찍 도착했다. 공원은 한산하다. 3월의 모스크바는 아직 춥다. 눈이 녹은 자리에 진흙이 보인다. 분수대는 꺼져 있다. 겨울엔 작동하지 않는다. 나는 벤치에 앉는다. 손목시계를 본다. 958. 주위를 살핀다. 조깅하는 남자 한 명. 유모차를 끄는 여자. 신문 파는 노인. 1000.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1005. 바람이 분다. 낙엽이 구른다. 1010. 나는 일어서려 한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는다. 여자다. 30대 초반. 검은 코트, 회색 목도리, 단발머리. 그녀는 신문을 펼친다. 나를 보지 않고 말한다. 한도진 박사님. 나는 그녀를 본다. 당신이 전화를? 아닙니다. 저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녀가 신문을 넘긴다. 신문 사이에 봉투가 하나 끼워져 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72시간 안에 워싱턴으로 가십시오. 미국 대사관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미국? 나는 러시아 망명을. 러시아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협력 관계입니다. 이미 추적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킨다. 추적팀? 국가보위성 요원 4명. 어제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가 일어선다. 72시간. 그 이후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잠깐. 나는 그녀의 팔을 잡는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나를 돕습니까? 그녀가 처음으로 나를 본다. 눈빛이 차갑다. 제 이름은 유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과거를 지우고 싶은 사람. 그녀가 내 손을 뿌리친다. 그리고 사라진다. 공원 나무 사이로. 나는 봉투를 연다. 안에는 항공권 한 장. 모스크바, 베를린, 워싱턴. 출발 3월 15일 2355. 탑승객 KIM YUNHO. 그리고 쪽지 하나. 당신이 가진 진실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으십시오. 나는 하늘을 본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간다. 72시간. 호텔 메트로폴, 객실 412호, 오후 3시 20분. 나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다. 아니, 쌀 것도 없었다. 옷세벌과 세면도구뿐. USB는 호텔 금고에 맡겨놨다. 유나의 지시대로. 하지만 불안하다. 나는 창밖을 본다. 호텔 건너편 검은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다. 1시간째 같은 자리다. 안에 사람이 있다. 2명. 추적팀인가? 노크 소리. 똑똑똑. 나는 움찔한다. 누구십니까? 룸서비스입니다. 나는 문 앞으로 간다. 문구멍으로 본다. 젊은 여자. 호텔 유니폼. 수건을 든 카트. 문을 연다. 체이는 건 채로. 저는 주문하지. 그녀가 카트를 밀어 문을 연다. 체인이 끊어진다. 나는 뒤로 물러난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온다. 문을 닫는다. 그리고 유니폼 재킷을 벗는다. 유나다. 당신, 조용히 하세요. 그녀가 창문으로 간다. 커튼 사이로 밖을 본다. 아래 검은 세단 보셨죠? 네. 국보위입니다. 2명. 교대 근무 중입니다. 호텔 로비에도 1명 더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녀가 나를 본다. 제 일이니까요. 당신 일이 뭡니까? 살리는 일. 그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여권 2개.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는 독일 입국용, 하나는 미국 입국용. 나는 여권을 받는다. 펼쳐본다.
페더럴 리퍼블럭 어브 저머니. 네임 KIMYUNHO. 아크여페이션 리서치 프로페서. 사진은 내 것이다.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다. 이건 위조. 완벽한 위조입니다. 걱정 마세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줍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녀가 잠시 망설인다. 그리고 말한다. 저는 5년 전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탈북자? 망명자? 당신도 과학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녀가 창밖을 본다. 저는 정보원이었습니다. 정찰총국, 해외공작부. 나는 숨을 죽인다. 정찰총국, 북한의 해외 스파이 조직. 그런 당신이 왜 배신했냐고요? 그녀가 쓴웃음을 짓는다. 당신과 같은 이유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서. 침묵. 그녀가 시계를 본다. 8시간 후 공항으로 가십시오. 체크인은 늦게 하세요. 출발 1시간 전. 추적팀이 눈치채기 전에 탑승해야 합니다. 만약 걸리면 걸리지 마십시오. 그녀가 문 쪽으로 간다. 유나 씨. 그녀가 멈춘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돌아본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진다. 살아남으세요, 박사님. 당신의 진실은 세상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사라진다. 장면 2- 호텔 로비. 오후 11시 10분. 나는 금고에서 USB를 찾았다. 주머니 깊숙이 넣는다. 캐리어를 끌고 로비로 나온다. 프론트 직원이 웃으며 말한다. 체크아웃이십니까? 네. 즐거운 여행 되셨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출구로 향한다. 로비 소파에 남자 한 명이 앉아 있다. 신문을 읽고 있다. 하지만 신문이 거꾸로 되어 있다. 국보위 요원. 나는 시선을 피하고 밖으로 나간다. 택시를 잡는다. 공항. 쉐레메티에보. 네. 택시가 출발한다. 백미러로 뒤를 본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따라온다. 장면 3- 쉐레메티에보 공항. 터미널 D. 오후 11시 50분. 공항은 붐빈다. 나는 출발 게이트를 찾는다. D47. 베를린행.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선다. 줄이 길다. 뒤를 돌아본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2명. 50m 뒤. 빠르게 걸어온다. 줄이 느리다. 너무 느리다. 내 차례가 온다. 여권과 항공권 부탁합니다. 나는 위조 여권을 내민다. 손이 떨린다. 직원이 여권을 스캔한다. B-, B-. 빨간불. 잠시만요. 그녀가 상사를 부른다.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쿵, 쿵, 쿵. 박사님? 옆에서 목소리. 유나다. 그녀는 공항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다. 저를 따라오세요. 빠르게. 하지만 체크인이. 지금. 그녀가 내 손을 잡는다. 뒤에서 소리가 들린다. 저 사람, 멈춰. 국보위 요원들이 달려온다. 유나가 나를 끌고 비상구로 향한다. 빨리. 문을 연다. 계단. 아래로 내려간다. 발소리가 뒤쫓아온다. 1층. 화물구역.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 유나가 트럭 하나를 가리킨다. 저기, 타세요. 운전석에 누군가 있다. 얼굴을 가린 남자. 나는 뒤를 본다. 요원들이 계단을 내려온다. 트럭에 뛰어오른다. 트럭이 출발한다. 총소리. 탕, 탕. 유리창이 깨진다. 나는 몸을 낮춘다. 트럭이 공항을 빠져나간다. 장면 4- 트럭 안 자정 이후. 나는 숨을 헐떡인다. 유나가 옆에 앉아 있다. 그녀도 숨이 거칠다.
괜찮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은 다쳤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피가 묻어 있다. 총상, 병원에, 안 됩니다. 지금 병원 가면 잡힙니다. 운전석 남자가 러시아어로 무언가 말한다. 유나가 대답한다. 그리고 나를 본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공항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육로입니다.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어느 국경? 핀란드. 트럭이 어둠 속을 달린다. 나는 주머니 속 USB를 만진다. 아직 있다. 유나가 휴대폰을 꺼낸다. 번호를 누른다. 누군가 받는다. 그녀가 영어로 말한다. 카고 이즈 세이프, 리루팅 투 플랜 B. 끊는다. 나는 묻는다. 당신은 정말 누구입니까? 그녀가 나를 본다. 오랜 침묵. 그리고 말한다. 당신을 살리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모릅니다. 거짓말이다. 나는 그것을 안다. 하지만 묻지 않는다. 밤은 길고 우리는 아직 도망치는 중이다. 핀란드 국경 검문소 새벽 5시 40분. 트럭이 멈춘다. 나는 깜빡 잠들었다가 깬다. 몸이 뻐근하다. 창밖을 본다. 국경 검문소, 핀란드와 러시아 사이. 새벽 안개가 자욱하다. 검문소 불빛이 흐릿하게 보인다. 유나가 내 어깨를 흔든다. 일어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다. 여기가 핀란드 국경입니다. 10분 안에 통과해야 합니다. 운전석 남자가 뒤를 돌아본다. 처음으로 얼굴을 본다. 40대, 수염, 날카로운 눈빛. 그가 러시아어로 말한다. 유나가 통역한다. 짐칸에 숨으세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트럭 뒤편으로 간다. 화물 상자들 사이. 유나가 따라온다. 여기. 그녀가 상자 하나를 치운다. 좁은 공간이 나타난다. 들어가세요. 나는 그 좁은 틈새로 몸을 밀어넣는다. 유나가 상자를 다시 싸는다. 숨소리도 조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멀어진다. 어둠. 좁다. 숨쉬기 힘들다. 트럭이 다시 움직인다. 천천히. 멈춘다. 검문소 새벽 5시 47분. 밖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러시아 국경 수비대. 서류. 남자가 대답한다. 러시아어. 알아듣지 못한다. 발소리. 트럭 주위를 걷는다. 쿵, 쿵, 쿵. 트럭 문이 열린다. 불빛이 들어온다. 상자 사이 틈으로 보인다. 손전등. 수비대원이 화물칸을 조사한다. 상자를 두드린다. 퉁, 퉁. 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수비대원이 가까이 온다. 내가 숨은 상자 바로 앞. 손전등 불빛이 얼굴을 스친다. 숨을 참는다. 제발. 이상 없음. 문이 닫힌다. 트럭이 출발한다. 나는 숨을 내쉰다. 5분 후 상자가 치워진다. 유나의 얼굴이 보인다. 통과했습니다. 나는 기어 나온다. 다리에 힘이 없다. 이제 안전합니까? 그녀가 고개를 젓는다. 아직입니다. 헬싱키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서 비행기를. 트럭이 급정거한다. 우리는 앞으로 쏠린다. 유나가 운전석을 본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가 소리친다. 검문소. 불가능해요. 이미 통과했는데. 총소리. 탕탕탕. 앞 유리창이 깨진다. 운전자가 쓰러진다. 도로 위 새벽 6시 2분. 유나가 나를 끌어당긴다. 나가야 합니다. 지금. 뒷문을 연다.
밖에 차들이 도로를 막고 있다. 검은 SUV 세대에 무장한 남자들이 내린다. 국보위가 아니다. 제복도 없다. 사복. 하지만 무기는 군용이다. 윤아가 속삭인다. 러시아 정보국. 뭐라고요? FSB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요청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본다. 뒤에도 차가 막고 있다. 포위당했다. 남자 하나가 확성기를 든다. 한도진, 나오시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소. 윤아가 총을 꺼낸다. 언제부터 그걸? 처음부터요. 그녀가 총을 장전한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당신은 숲으로 도망치세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USB를 지켜야 합니다. 그녀가 나를 민다. 가세요. 지금. 나는 트럭에서 뛰어내린다. 도로 옆숲으로 달린다. 뒤에서 총소리. 탕, 타탕탕.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나무 사이로 뛴다. 가지가 얼굴을 긁는다. 숨이 턱까지 찬다. 뒤에서 소리. 저기다. 쫓아. 발소리. 여러 명. 나는 더 깊이 달린다. 넘어진다. 일어선다. 다시 뛴다. 앞에 강이 나타난다. 얼어있다. 하지만 얼음이 얇다. 뒤를 본다. 그들이 온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얼음 위로 뛴다. 찰칵. 금이 간다. 한 걸음. 두 걸음. 찰칵칵. 더 빨리. 중간쯤 왔을 때 얼음이 깨진다. 강물 속 새벽 6시 18분. 차갑다. 온몸이 얼어붙는다.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손을 뻗는다. 하지만 얼음이 막고 있다. 허파에 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손이 내 옷깃을 잡는다. 끌어올려진다. 얼음 밖으로. 기침한다. 물을 토한다. 눈을 뜬다. 윤하다. 그녀의 얼굴에 피가 묻어 있다. 당신, 일어나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녀가 나를 일으킨다. 강 반대편. 우리는 건넜다. 뒤에서 요원들이 총을 쏜다. 하지만 얼음이 약해서 건너오지 못한다. 윤아가 나를 끌고 숲속으로 간다. 버려진 오두막. 오전 8시 30분. 우리는 버려진 사냥꾼 오두막을 찾았다. 문이 열려 있다. 안으로 들어간다. 낡은 침대 하나, 부러진 의자, 벽난로. 윤아가 문을 닫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는다. 온몸이 떨린다. 추워서인지 공포 때문인지 모르겠다. 윤아가 벽난로에 불을 붙인다. 라이터, 마른 나뭇가지. 불길이 살아난다. 그녀가 코트를 벗는다. 어깨에 총상, 피가 흐른다. 다쳤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가까이 간다. 치료해야 합니다. 가방에 구급약이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가방을 뒤진다. 붕대, 소독약, 진통제. 서투르지만 상처를 소독한다. 그녀가 신음한다. 죄송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붕대를 감는다. 윤아 씨, 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당신은 목숨을 걸고. 그녀가 나를 본다. 당신이 가진 진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녀가 말을 멈춘다. 그리고, 침묵. 그녀가 천천히 말한다. 제 동생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당신의 연구소. 지하 79m. 나는 숨을 멈춘다. 동생이 경비병이었습니다. 2년 전 사고로 죽었습니다. 방사선 노출.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공식 기록엔 순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실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그들이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한다. 나는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은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녀가 일어선다. 창밖을 본다. 이 시간 후면 추격팀이 여기를 찾을 겁니다. 헬싱키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녀가 휴대폰을 꺼낸다. 번호를 누른다. 기다린다. 받지 않는다. 다시 누른다. 여전히 받지 않는다. 그녀의 얼굴이 굳는다. 무슨 일입니까? 연락망이 끊겼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녀가 나를 본다. 두려움이 그녀의 눈에 있다. 우리는 버려진 것 같습니다. 오두막 오전 11시 15분. 헬리콥터 소리가 들린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진다. 두두두두두. 유나가 창문 커튼을 살짝 젖힌다. 옵니다. 몇 명입니까? 헬기 2대. 지상팀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일어선다. 도망쳐야 합니다. 어디로? 그녀가 지도를 편다. 손가락으로 위치를 가리킨다. 우리는 여기.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15km. 걸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뒷문을 연다. 밖에서 목소리. 오두막을 포위했다. 나와라. 유나가 총을 꺼낸다. 남은 탄창을 확인한다. 3발. 그걸로는 압니다. 그녀가 나를 본다. 박사님, USB 주세요. 왜요?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그 사이 도망치세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죽는 것보다 당신이라도 살아야. 문이 부서진다. 쾅! 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유나가 총을 쏜다. 탕! 한 명이 쓰러진다. 탕! 2번째. 딸깍! 탄환이 떨어진다. 그들이 유나를 덮친다. 나는 달려들지만 총개머리에 맞는다. 시야가 흐려진다. 바닥에 쓰러진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유나가 끌려가는 모습, 그리고 어둠. 신문실, 시간 불명. 눈을 뜬다. 천장, 형광등. 고개를 돌린다. 움직일 수 없다.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다. 금속 의자. 차갑다. 방은 좁다. 회색 벽. 창문 없음. 문이 열린다. 남자 한 명이 들어온다. 50대. 군복. 계급장 대좌. 그가 의자를 끌어 내 앞에 앉는다. 한도진 박사. 북한 억양이다. 당신은? 이름은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그가 책상 위에 무언가를 놓는다. USB, 은색, 팔찌비, 내 것이다. 이것이요. 심장이 멈춘다. 어떻게 당신 주머니에서 꺼냈소? 아주 쉬웠소. 그가 USB를 집어든다. 20년 연구 기록, 실험 영상, 사망자 명단. 모두 여기 있소. 그가 웃는다. 당신은 이걸로 세상을 바꾸려 했소? 우리를 고발하려 했소?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누구에게 넘기려 했소? 미국? CIA? 언론? 침묵. 대답하시오. 침묵. 그가 한숨을 쉰다. 그렇게 나오시겠소? 그가 일어선다. 문을 두드린다. 2명의 남자가 들어온다. 고문 도구를 들고. 신문실, 시간 불명 몇 시간 후. 고통? 온몸이 고통이다. 전기, 물, 주먹. 나는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대좌가 다시 앉는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오? 내 입술이 터졌다. 피가 흐른다. 진실은
뭐요? 이미 떠났소. 그가 미간을 찌푸린다. 무슨 뜻이오? 나는 웃는다. 피가 섞인 웃음. USB는 복사본이요. 거짓말. 원본은 이미 다른 곳에. 그가 내 목을 잡는다. 어디, 누구에게 넘겼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본다. 당신들은 이미 졌소. 그가 나를 밀친다. 나는 의자째 넘어진다. 그가 부하들에게 소리친다. 계속 신문에 입을 열 때까지. 그들이 다가온다. 나는 눈을 감는다. 유나, 미안하오.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소. 독방, 시간 불명 며칠 후. 나는 독방에 갇혔다. 한 평 정도. 침대 하나, 변기 하나. 창문 없음. 시간을 알 수 없다.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다. 먹지 않는다. 마시지도 않는다. 그냥 누워 있다. 천장을 본다. 얼룩들이 보인다. 저 얼룩은 용처럼 보인다. 저건 산처럼. 나는 헛것을 보기 시작한다. 최진혁이 보인다. 박사님, 왜 진작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김 박사도 보인다. 조심하시오라고 했는데. 유나도 보인다. 살아남으세요. 나는 그들에게 속삭인다. 미안하오. 나는 실패했소. 문이 열린다. 대좌가 들어온다. 김 박사. 나는 그를 보지 않는다. 좋은 소식이 있소. 그가 신문을 던진다. 내 앞 바닥에. 읽어보시오. 나는 신문을 집어든다. 헬싱키 타임스. 3월 20일. 북한 망명시도 과학자. 러시아서 체포. 핵 기밀 유출 시도 실패. 기사를 읽는다. 한도진 53는 북한 핵 과학자로 기밀 정보를 해외에 유출하려다 러시아 국경에서 체포되었다. 압수된 USB에는 실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문가들은 이미 공개된 정보의 재편집이라 평가.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북한 내부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분석. 신문이 손에서 떨어진다. 보았소? 당신의 진실은 이미 묻혔소. 그가 웃는다. 아무도 믿지 않소. 당신은 그냥 도망친 배신자일 뿐이요. 나는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당신의 동료 유나 말이요. 내가 고개를 든다. 그녀는 북한으로 송환되었소. 반역죄로 처형될 것이요. 안 돼. 나는 소리친다. 그녀는 무관하오. 나를 도와준 것뿐이요. 그게 바로 반역이요. 그가 문 쪽으로 간다. 당신도 곧 송환될 것이요. 평양으로. 거기서 공개 재판을 받을 것이요. 문이 닫힌다. 나는 벽에 머리를 기댄다. 눈물이 흐른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진실도, 자유도, 그녀도. 하지만 그때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린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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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 부호. 나는 벽에 귀를 댄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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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살아. 있어. 박사님. 유나다. 나는 벽을 두드린다. 또, 또. 미안하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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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니요. 당신. 잘했소. 똑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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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는 멈춘다. 무슨 뜻인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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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USB. 가짜. 진짜는 안전. 심장이 뛴다. 뭐라고? 하지만 더 이상 소리가 없다. 발소리. 경비병이 온다. 쿵, 쿵, 쿵. 나는 벽에서 떨어진다. 하지만 가슴속에 희망이 다시 타오른다. 만약 진짜 USB가 아직 안전하다면
만약 진실이 정말로 세상에 나간다면 나는 아직 지지 않았다. 독방, 날짜 불명, 새벽. 나는 잠들지 않는다. 벽에 기댄 채 유나의 메시지를 계속 떠올린다. USB, 가짜, 진짜는, 안전. 언제부터였을까? 그녀는 언제 USB를 바꿔치기 한 것일까? 나는 기억을 더듬는다. 모스크바 호텔. 그녀가 처음 나타났을 때 USB는 가져오지 마십시오. 호텔 금고에 맡기십시오. 그때인가? 아니면 트럭 안에서? 공항 탈출 중? 생각할수록 그녀는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나를 미끼로 쓸 것을, 가짜 USB로 추적팀을 속일 것을, 그리고 진짜는 다른 곳으로 보낼 것을. 문이 열린다. 경비병 2명이 들어온다. 일어나시오. 어디로? 이송이요. 수갑을 채운다. 차갑다. 복도로 끌려 나온다. 다른 독방 앞을 지나간다. 그중 하나에서 유나의 얼굴이 보인다. 문틈으로. 잠깐. 우리의 눈이 마주친다. 그녀가 입모양으로 말한다. 믿으세요. 그리고 사라진다. 신문실, 오전 시간. 대저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그의 얼굴에 긴장이 보인다. 앉으시오. 나는 의자에 앉는다. 수갑은 그대로다. 그가 노트북을 연다. 화면을 내게 보여준다. 뉴욕타임스 웹사이트. 긴급 속보. 북한 핵실험 내부 영상 공개. 과학자의 증언과 함께 전 세계에 유출. 나는 숨을 멈춘다. 기사를 읽는다. 익명의 제보자가 대형 언론사 12곳에 동시 전송한 자료에는 북한 지하 연구소의 생체 실험 영상이 포함. 방사선 피폭 실험으로 추정되는 장면에서 침팬지와 인간형 마네킹을 사용. 사망자 명단 73명, 그중 22명은 사고사로 위장. 대저가 노트북을 닫는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 이게 당신 짓이오? 나는 그를 본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는다. 아니요. 거짓말. 나는 여기 갇혀 있었소. 어떻게 했겠소? 그럼 누가? 사실이요. 나는 천천히 말한다. 진실은 감옥에 가둘 수 없소. 죽일 수도 없소. 대저가 책상을 내리친다. 쾅. 당신들은 끝이오.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그래서요? 나는 고개를 든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오. 그가 총을 꺼낸다. 내 이마에 겨눈다. 지금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소. 그러시오. 나는 눈을 감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죽여도 진실은 이미 세상에 있소. 그의 손이 떨린다. 방아쇠에 손가락이 있다. 긴 침묵. 그가 총을 내린다. 끌어내시오. 경비병들이 나를 끌고 나간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고개를 든다.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다고 느낀다. 평양순환공항 활주로 일주일 후 나는 비행기에서 내린다. 수갑을 찬 채 평양의 하늘은 회색이다. 3월 끝. 아직 춥다. 경호원들이 나를 둘러싼다. 검은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린다. 사이렌. 여러 대. 경호원들이 긴장한다. 무슨 일이요? 모릅니다. 공항 정문 쪽에서 차들이 들어온다. 하얀 차량들. UN 마크. 국제사찰단. 선두 차량에서 남자가 내린다. 50대. 양복. UN 배지. 그가 걸어온다. 북한 경호원들이 막는다. 여긴 출입금지 구역이요. UN 긴급 인권조사단입니다. 한도진 박사의 안전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불가능하오. 가능합니다.
그가 서류를 꺼낸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긴급보호 명령입니다. 한도진 박사는 국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한다. 무전으로 보고한다. 유엔 조사관이 나에게 다가온다. 한도진 박사님?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저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 소속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당신을 보호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증언이 전 세계에 공개된 후 48시간 만에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가 수갑을 가리킨다. 풀어주십시오. 북한 경호원이 망설인다. 명령이 없으면 당신들이 그를 억류하는 순간 북한은 국제법 위반으로 추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긴 침묵. 경호원이 수갑 열쇠를 꺼낸다. 찰칵. 수갑이 풀린다. 손목이 자유로워진다. 나는 손목을 문지른다. 베이징 공항 경유 같은 날 저녁. 유엔 차량은 나를 중국 국경까지 데려갔다. 거기서 베이징행 비행기를 탔다. 이제 나는 베이징 공항 귀빈실에 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인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한다. 문이 열린다. 윤하다. 그녀도 풀려났다. 우리는 서로를 본다. 말없이 그녀가 다가온다. 나는 일어선다. 당신은? 네. 저도 풀려났습니다. 어떻게? 국제 압력이요. 당신 덕분에. 침묵. 나는 묻는다. USB는? 진짜는 어디로? 그녀가 미소 짓는다. 헬싱키입니다. 헬싱키? 트럭 운전사 기억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제 협력자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당신이 가짜 USB를 들고 미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는? 그는 헬싱키로 갔습니다. 거기서 언론사에 전달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까? 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나를 본다. 당신이 몰라야 진짜처럼 보이니까요. 나는 한숨을 쉰다. 당신은 나를 이용한 것이요. 맞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창밖을 본다. 고맙소. 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짜 실패했을 것이요. 그녀가 고개를 든다. 박사님, 그리고 당신의 동생. 그녀의 표정이 굳는다. 복수할 수 있었소? 당신은? 그녀가 눈물을 닦는다. 복수가 아닙니다. 그럼 정의입니다. 공항 안내 방송이 흘러나온다. 워싱턴행 UA857편 탑승 안내. 유나가 가방을 든다. 가셔야죠.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젓는다. 저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아직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해한다.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손을 내민다. 행운을 빕니다. 그녀가 내 손을 잡는다. 당신도요, 박사님. 우리는 악수한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간다. 문을 나서며 나는 뒤돌아본다. 그녀는 이미 사라졌다. 워싱턴 D.C. 한 달 후. 나는 미국 의회 청문회장에 서 있다. 의원들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다. 카메라들이 나를 향하고 있다. 전 세계 생중계. 의장이 말한다. 한도진 박사님, 증언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마이크 앞에 선다. 준비한 원고를 본다. 하지만 접는다. 원고는 필요 없다. 나는 카메라를 본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한다. 저는 20년 동안 거짓을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저는 방어를 위한 연구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살 도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진다.
73명이 죽었습니다. 제 손으로. 나는 손을 본다. 이 손으로 저는 계산했습니다. 설계했습니다. 실험했습니다. 눈물이 흐른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든다. 세상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질문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한다. 진실을, 모든 진실을. 워싱턴 교회, 작은 아파트, 6개월 후. 겨울이 왔다. 창밖으로 눈이 내린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본다. 북한, 유엔 사찰단 수용 결정. 핵실험 프로그램 부분 공개. 73명 희생자 유가족, 국제 배상 요구. 변화는 느리다. 하지만 일어나고 있다. 문벨이 울린다. 딩동. 나는 문을 연다. 택배기사가 소포를 건넨다. 한도진 씨 맞으십니까? 네.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고 소포를 받는다. 발신인 주소가 없다. 안으로 들어와 소포를 연다. 안에 편지 한 장. 박사님께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지금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증언 이후 17명이 더 나왔습니다. 과학자, 군인, 관료. 모두 당신을 보고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Y. 편지를 접는다. 유나. 그녀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소포 안에 또 하나. 작은 상자. 열어본다. 은색 USB. 진짜. 원본. 쪽지가 붙어 있다.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보관하십시오. 증거로. 나는 USB를 손에 쥔다. 차갑다. 하지만 이제 무겁지 않다. 포토맥 강변 같은 날 오후. 나는 강가를 걷는다. 눈이 쌓인 산책로. 발자국을 남기며 걷는다. 멀리 기념비들이 보인다. 링컨 기념관. 워싱턴 기념탑. 이곳 사람들은 자유롭게 걷는다. 두려움 없이. 나도 이제 그중 하나다. 벤치에 앉는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낸다. 은색. 팔집이. 이 작은 것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다. 나는 잠시 생각한다. 태워야 하나? 유나의 편지처럼.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아직은 아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아직은. 증거는 남아야 한다. 기억은 지워져서는 안 된다. 아파트, 저녁. 나는 노트북을 연다. 새 문서를 만든다. 제목을 입력한다. 회고록 20년의 침묵. 한도진. 첫 문장을 쓴다. 나는 20년 동안 거짓을 살았다. 멈춘다. 지운다. 다시 쓴다. 나는 20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운다. 그리고 천천히 진심을 담아 쓴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다. 고백이다. 나는 과학자였다. 진실을 찾는 사람이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외면했다. 73명이 죽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한다. 모두. 최진혁, 35세. 물리학자. 이수민, 28세. 연구보조원. 박철호, 42세. 기술자. 나는 계속 쓴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기억하는 것. 증언하는 것. 포토맥 강변 1년 후 봄. 책이 출간되었다. 침묵의 무게한 핵 과학자의 고백. 한도진 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14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학교에서 교재로 쓰인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산다. 오늘은 책 출간 1주년. 나는 강가에 왔다. 같은 벤치, 작년에 앉았던 그곳, 주머니에서 USB를 꺼낸다. 마지막으로 본다. 은색, 팔집이, 수백 명의 운명을 바꾼 작은 금속. 나는 일어선다. 강가로 걸어간다. 얼음은 다 녹았다. 물이 흐른다. 나는 USB를 들어 올린다. 그리고 던진다. 풍덩. 물속으로 사라진다. 잔물결이 일었다가 사라진다. 나는 손을 본다. 빈손. 하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 에필로그 뉴욕 유엔 본부 3년 후. 나는 연단에 서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초청 연사로. 청중석에는 각국 대표들. 그리고 몇몇 익숙한 얼굴들. 탈북 과학자들. 내 증언 이후 나온 사람들. 그들이 나를 본다. 나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인다. 마이크 앞에 선다. 신사숙녀 여러분. 내 목소리가 홀에 울린다. 저는 오늘 희망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청중이 조용해진다. 3년 전 저는 절망했습니다. 20년간의 죄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탈북자들을 본다. 우리는 침묵을 깼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립니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진다. 나는 계속한다. 정의는 폭로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박수. 나는 연단을 내려온다. 출구로 향한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 유나다. 3년 만이다. 그녀는 변했다. 머리가 길어졌다. 얼굴에 평온함이 있다. 박사님, 유나 씨, 우리는 악수한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당신도. 침묵. 그녀가 미소 짓는다. 좋은 연설이었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그녀가 서류 봉투를 건넨다. 이것을 뭡니까? 새로운 증언입니다.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제가 6개월간 조사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는다. 무겁다. 당신은 멈추지 않는군요. 멈출 수 없습니다. 왜요? 그녀가 창밖을 본다. 아직 73명이 더 있으니까요. 아니, 730명. 아니, 7,300명. 그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도와드리겠소. 그녀가 나를 본다. 정말입니까? 네. 이제 이것이 내일이오. 포토맥 강변 석양. 나는 다시 강가에 온다. 석양이 물에 반짝인다. 바람이 분다. 벚꽃잎이 날린다. 나는 벤치에 앉는다. 하늘을 본다. 구름이 천천히 흐른다. 최진혁, 이수민, 박철호, 그리고 이름 모를 70명. 나는 당신들을 잊지 않겠소.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다. 고맙소, 박사님. 나는 눈을 감는다. 평온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정의의 온도는 바로 이것이다. 해가 진다. 하지만 어둠은 두렵지 않다.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계속 증언할 것이다. 끝까지.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현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3,000명 이상의 정치범이 북한 수용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진다. 마지막 문장. 진실은 침묵당할 수 없다.